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현재 이 탄핵당의 대선 후보 이런 토론이 한창인데요. 본질인 탄핵의 진실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 아까운 시간을 마구마구 허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탄핵 정국 때 온갖 조작 날조에 대해서 그 진실이 모조리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만 읽기만 해도 되는데 본인들이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입으로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 자신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과 저라도 탄핵의 진실을 꾸준히 전 국민에게 알려서 보수를 괴멸시키고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지금까지 현재도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서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아주 대놓고 우리 당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앞 방송에 제가 다뤘는데 어이 윤석열 씨, 이게 솔직히 당신 당입니까? 온갖 비리로 비판을 받으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당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숨은 거지?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은 애초에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수 완전 괴멸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괴멸을 시켰는데 세이브, 완전히 그냥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우파 국민들을 속여가며 결국 이 당을 접수한 후에 해체하기 위함인데 벌써부터 욱하는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속마음이 그냥 버럭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탄핵의 진실 내용은 검찰이 이 포렌식 결과까지 짜집기로 편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런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청와대를 집요하게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싹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황당한 또 체포 과정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어디 흠잡을 게 한두 가지입니까? 책을 써도 아마 몇 건은 나올 거예요 아마. 장모건, 마누라건, 고발, 사주건, 화천대유 이거 뒤져보면 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빼더라도 이건 정말 말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찰이 애초부터 겨냥한 수사의 대상은 청와대였습니다. 검찰은 10월 29일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안종범과 정호성의 청와대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요. 정호성은 대통령 비서실 부속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정호성의 압수수색은 곧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진입은 경호실의 거부로 일단 무산이 됐었는데 경호실은 청와대 경호 규정을 근거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의 청와대 진입을 막았고 1차 시도가 무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다음날까지 또 청와대 찾아와서 이 빚쟁이가 빚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영장 재집행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10월 29일 정호성 비서관의 집과 안종범의 집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정호성은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되었고 또 윤석열을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집어넣으라고 지령을 내린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정호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건 이 또 문제의 태블릿 PC입니다. JTBC 측에서 제공한 태블릿 PC 때문이에요. 자, 검찰은 인지사건이라는 이유로 정호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인지사건이라 함은 고소장이나 고발장 같은 거 필요 없어. 신문기사, 즉 찌라시 같은 풍문으로 떠도는 이런 것들만 입수해가지고 그런 범죄 정보를 근거로 수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수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놈의 검찰은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증거 확보 같은 거 수사를 통해서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풍문이나 방송기사 찌라시 즉 JTBC 이런 조작 날조 방송 지들이 필요하다 싶은 것만 믿고 그것만 취합해서 이딴 식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봐 이것들아. 헌법 84조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없었던 검찰은 태블릿 PC 날조 보도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을 압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은 거죠. 문재인도 이렇게 해보라고.
똑같이 하란 말이야. 똑같이 아니지. 이거는 정상적으로 해도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재인을. 이 검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은 정호성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휴대폰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호성이 예전에 사용했던 2G 피처폰, 그러니까 폴더폰 있죠? 요즘엔 어르신들도 뭐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이렇게 폴더로 이렇게 탁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거 폴더폰 2개와 스마트폰 2개, 그리고 정호성의 처가 사용했던 휴대폰들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2년 전인 2014년 겨울 정호성이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 속에 넣어두고 집 한 구석에 방치해 놓은 것인데 검찰 수사관이 발견한 거예요. 이 중에 2개의 폴더폰은 정호성이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인 2014년까지 사용한 것이고요. 이 폴더폰은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와 연설문을 취급했던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을 했고,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정호성은 대통령과 최서원의 대화에 배석한 경우에도 그 대화를 폴더폰으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업무상, 직책상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듣고 정리한 후에 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요런 용도로 썼고 요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거를 포렌식을 통해서 정호성이 삭제한 이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몽땅 복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정호성에 의하면 검찰이 복원한 녹음 파일은 236개였다고 하고 이 중에 224개는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내용, 그리고 취임 이후의 녹음 파일은 12개였다고 합니다. 정호성은 녹음 파일 대부분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내가 각계 전문가들과 통화한 것으로 최서원과 무관하며 최서원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녹음 파일은 14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14개 중에서 11개는 대통령과 최서원, 정호성 이렇게 3명, 3자 대화고 3개는 정호성이 최서원과 둘이서 통화한 내용인데 대부분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정호성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한 이 투지폰, 옛날 거니까 녹음된 녹음 파일은 녹음과 삭제가 반복됐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았고요. 왜냐면 요즘 핸드폰 파일은 용량이 많기 때문에 동영상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예전 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적다 보니까 저용량 파일도 몇 개만 지나면 꽉 차니까 지우고 또 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상태가 좋지 않았고 녹음이 겹쳐진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즉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짜집기, 편집한 후에 녹음 파일이 대단한 증거인 것처럼 언론에 흘렸는데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짜집기한 사실이 모조리 드러났다는 겁니다. 진짜 창피하지도 않니? 사기꾼이야, 검찰이야. 한마디로 포렌식 결과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로 이 편집, 짜집기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로 법원에 냈다가 재판 과정에서 딱 걸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당시 검찰이었어요. 자, 이 가운데 최서원이 2016년 10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고 한강 주차장 회동에서, 이게 뭐냐면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고영태하고 이성환으로부터 청탁과 협박을 당한 최서원은 독일에 체류 중인 딸 정유라와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2달 전인 9월 3일 독일로 출국을 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최서원이 57일간 체류를 했고 JTBC가 자꾸 이 태블릿 날조 보도를 하니까 영국 런던을 경유해서 10월 30일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1일 오후 2시에 자진해서 이 최서원이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검찰은 조사 도중에 그날 밤에 이 최서원을 긴급 체포를 해버려요. 아니, 독일에 있다가 JTBC 보도가 날조 보도라고 판단하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진해서 귀국을 하고 검찰에 자진해 출석해서 사실을 알리려고 또 조사를 받는 사람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조사 도중에 체포를 합니까? 일단 가둬놓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보면? 그리고 지금 그 진실들이 모조리 밝혀졌지만 모든 것들이 조작 날조 아니었어요. 결국 최서원은 직권남용 및 사기 미수 혐의로 11월 3일 구속이 돼버립니다. 자, 안종범도 정호성도 마찬가지 11월 5일, 그러니까 이틀 후에
동시다발적으로 구속을 시켜버리고요. 특히 정호성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이것도 방송을 한번 해드렸지만 아시죠? 자, 이놈의 검찰이 어떻게 또 조작 날조를 했는지를 일단 잡아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검, 당시 검찰의 조작 날조로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법 감금을 5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 감금이지. 죄가 없는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아직까지 그냥 석방 가지고도 장난질을 치고 있는 이것들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특검의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 윤석열이 단 1원도 받아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려 592억 원을 받아먹었다. 뇌물 혐의를 씌워가지고 45년형의 구형을 때리고 자신은 출세를 하고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보수 인사 수백 명을 감옥에 그것도 조작 날조로 다 싸그리 보내면서 보수를 괴멸시켜놓고 보수당에 기어들어갖고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국민들을 새 취업바닥으로 머리통을 도리도리 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열도 안 받습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윤석열을 지지하시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아니면 죄다 간첩들이에요? 정신들 좀 차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윤석열을 하루빨리 제거해야만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말하는 정권 교체, 문재인 감옥 보낸다. 윤석열이 어떻게 감옥을 보냅니까? 제가 방송을 한번 보시라고요. 윤석열은 문재인과 한 몸입니다. 어떻게 감옥을 보낼 수 있어요? 저거는 내각제를 통해서 장관직 하나 던져주면은 바닥 내밀면서 좋아할 놈이고요. 그리고 이자는 제가 무수하게 방송을 했지만 이재명이 제가 50%면 이 윤석열은 500%가 넘어요. 죄 덩어리. 그러니까 경선에서 탈락을 시키지 않고 대선 후보로 내보낸다면 이재명이 아닌 그 누가 나가도 추미애가 나오던 하다못해 저쪽에 누굽니까? 뭐 안미석이 나와도 진다니까요. 원체 비리투성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흠이 많은데 어떻게 적을 이재명이 구속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 간다고 해도 화천대유권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겠냐고요.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조작 날조 빼고 뭐 마누라 건, 뭐 장모 건 이자도 당연히 화천대유에 확실히 낚여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데 어떤 거를 꼬투리 잡아도 화천대유를 물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요. 그 다음에 남은 건수로 그냥 온팡 뒤집었어도 그냥 입을 못 열 정도로 비리 덩어리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정권 교체를 원하냐고요. 문재인이 심어놓은 스파인데 어떻게 문재인을 감옥에 넣냐고요. 그리고 강력한 대통령제하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자인데 어떻게 무슨 죄로 무슨 힘으로 문재인을 집어넣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윤석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윤석열을 하루빨리 제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꼴로 문재인도 그 죄를 물어서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로는 안 돼요. 말 한마디 못한다고요. 지금 이 탄핵당 국민의힘당이 온통 다 간첩반 탄핵 주범반이기 때문에 같은 공범이니까 홍준표나 누가 되면 본인들이 정계를 떠나거나 구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범들끼리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떨어질 거 알면서도 밀어 제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게 하게끔. 그래서 문재인한테 발발 기어가지고 내각제 하에 뭐라도 한 자리 챙겨 먹던지 최소한 목숨이라도 구제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홍준표가 어떻고 무슨 누가 어떻고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됐던 간에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지만 이 나라가 바로 쓸 수 있고 종북 세력들을 땅에 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알아야 돼요. LH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일주일에 확 돌아서서 그냥 오세훈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박형준이 잘해서 됐습니까? 완전히 시뻘겋게 물들었잖아요. 지도 전체가 전 지역구에서 그냥 뻘겋게 물들었는데 탄핵의 진실이 한번 터져보십시오. 저것들 때문에 죄 없는 대통령을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이 나라를 좌익에게 넘겨줘서 무능한 저놈들의 손에서 지금 온갖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부터 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인민처럼 해롱해롱 살게끔 됐다라는 그 원죄를 밝혀진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강목 들고 나오죠. 저 윤석열이 헌법과 법치를 지가 무너뜨려 놓고 새 취업바닥으로 맨날 기어 나와갖고 헌법 법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곤충으로 보고 사람으로 안 보길래 저렇게 사람을 가지고 놀고 앉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열도 안 받습니까? 근데 되려 저런 자를 지지합니까? 50대, 60대, 70대 우파분들, 우파인지 간첩인지? 나라가 소멸된 후에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역사 속으로 묻힌 다음에 대한인민민주공화국 이렇게 바뀐 다음에는 무슨 수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저라도 진실된 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